안녕하세요. 그 여러분들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시험 본다고 되게 고생 많았고 수고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어, 그 중간고사 때 배웠던 물리보다 중간고사 때 배웠던 물리보다 지난 학기 때 배웠던 지구과학이 선생님 기억이 잘 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나가 묻더라고.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튼 시험 친다고 고생했고 시험에 대한 좀 해설을 그래도 간략하게 좀 해줄까 싶어요. 일단 시험에 대한 평을 좀 내리자면은 19번, 20번 정도 문제를 제외하고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쉬웠다고 선생님이 경기도 교육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항상 어, 대학 수학 능력 검정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꼭 그 시험이 그렇게까지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꼭 대학에 가서 공부할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합한가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그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이제 쉬웠다 어려웠다를 가지고 교육청을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했을 때 문제가 그렇게 어렵거나 까다롭진 않았어요. 그리고 19번, 19번, 20번 문제도 그 지난 9월 때 나왔던 출제가 되었던 형태의 문제여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맞췄으면은 또 맞췄을 것이고 틀렸다면 이러한 유형의 이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탐구 영역은 그래요. 출제 대회는 테마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런 테마를 그, 뭐, 그때 틀렸다면은 이거 내 것으로 오늘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했으면은 오늘 맞췄을 거 아니에요. 봐봐. 이거 안 나왔냐, 얘들아? 9월 때 이 문제 안 나왔어요? 이 문제? 그거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할 때도 이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그 용수철이랑 위치 에너지 같이 물어본 여계부 문제 나오잖아요. 또 나왔다니까. 네, 요 19번, 20번 문제 제외하고는 딱히 엄청 대단한 문제가 없었고, 나머지는 엄청 라이트하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어렵지 않았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편인데 모르겠다. 또 여러분들 시험 망쳤으면은 마음 안 그래도 아플 텐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더 여러분들 마음 뭐 후벼 파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상처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실패 경험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좀 올바르지 않겠느냐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자 한번 봅시다. 봐봐요. 1번 문제는 아직 우리 진도 안 나갔어요. 진도 안 나갔는데 이제 이 시험 자체는 아마 이제 우리 학교는 집중 이수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시수로 17주 동안을 사시수로 물리학 원을 끝내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직 고교학점제를 우리 학교가 선도학교라서 그렇고 고교학점제를 먼저 하지 않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수제가 아니라 학년제를 하고 있을 텐데 걔네들은 1학기 3단위 그러니까 17주에 3단위 그리고 또 17주 그럼 합이 얼마야 그러면 잠깐만 봐봐봐. 한 학기가 17주니까 34주잖아요. 34주 곱하기 3번. 걔네들은 어 102번의 수업을로 이제 물리학원을 끝내는 거고요. 우리는 17주인데 4단위로 24, 74, 28, 하고 68번의 수업으로 물리학을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들다라는 단점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고 우리 학교는
그 좀 더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학교구나라고 생각하면 뭐 장점 있을 것이고. 근데 이래나 저래나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는 좀 괴롭지. 두 배로 괴롭지, 사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진도는 안 나갔는데, 근데 가시강선이 있고요. 그 꼼꼼히 봐야 돼. 이게 파장이 이쪽으로 가면은 파장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파장이 짧아요. 자,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 파장이 이제 긴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라 하더라도 빨간색이 여기에 위치하겠지. 그리고 단파장, 보라색, 한 요런 데는 여기다 이제 위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는 적외선의 빨간색에 밖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진도 안 나가서 얘기하긴 좋은데 이 각 전자기파가 가지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 같은 거 좀 외워주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이 1번 같은 문제는 시험에서 이제 그 뭐지? 점수 주고자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예요. 절대 틀려서는 안 돼. 자, 나는 이런 거 있지. 적외선 감사하는 거 이거 하면은 약간 홀로그램 같은 거 나와. 색깔 다른 거. 자, 기억은 그래서 자외선. 근데 이 문제 좀 신기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나는 그럼 왜 준 거야? 이거 약간 출제하다 문제가 한번 중간에 바뀐 것 같아요. 중간에 문제가 한번 바뀐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 나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려 하다가 뭔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A는 자외선 맞고요. B는 체온을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에 생각한다. 맞는 얘기예요. 혹시 이거 설명이 모르면 아직 우리 진도 안 나가서 그런 거니까. 아, 잠깐만. 그거는 지금 2학기 때 수업 듣는 애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고, 1학기 때 수업 들었던 애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까먹었으면은 다시 봐야 되고요. 자, 진공에서 속력은 항상 똑같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 이걸 다 해야 되나?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분열이잖아. 분열. 자, 양성자 수는 이거 원자 번호 보는 건데, 작는 거 아니고요. 질량교수 맞고요. 이런 거는 그냥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자. 자, 열기관 이제 효율은 우리가 1 Q1, Q2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0.2라고 했잖아요. 그죠? 계산 빨리 해보면 요거 나옵니다. 3번 넘어가고. 자, 요런 문제가 사실 항상 연습해둬야 되는 문제죠. 자유물체도 그리는 문제잖아. 자유물체부터 한번 그려보자. 장력. 잠깐만. 더 가늘게 어떻게 할 수 없나? 자, 요거 장력 작용하고 있고요. P, 중력, mg. 그리고 또 장력 PQ가 작용하고 있고 또 여기에 PQ 또 여기 중력인데 모르는 거 작용하고 있어.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힘의 크기가 3mg래. 3mg. P가 A를 닮은 게 3mg야. 얘가 3mg야. 그럼 요게 mg가 있으니까 얘 2mg 되겠네. 이거 사실 운반까지 세워야 FM이겠지만 운반까지는 안 세워볼게요. 그럼 요거 2mg. 해서 끝. 자,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아니다. 작용 반작용은 뭐예요? 주어와 목적어를 뒤집었을 때 설명이 되면은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지? 근데 중력의 작용 반작용은 중력이에요. 장력의 작용 반작용은 장력이에요. B에 작용하는 중력과 Q가 A를 다는 거 종류가 다르잖아. 얘는 Q가 B를 당긴 건 장력이고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중력이잖아요. 힘이 다르죠, 그죠? 이건 힘의 평형 관계라 그러죠. 그러면은 중력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은 어디 있어요? 지구를 물체가 당기는 힘. 요거에 이제 지구를 물체가 당기는 힘. 요게 이제 장력이겠지, 그지? 설마 지금 화면에 가려가지고 지금 애들이 설명을 못 들었나? 약간 그런 걱정이 살짝 되긴 하는데.
그 가렸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설명하기엔 좀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거 일시정지해가지고 아,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겠구나. 예, 유치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알죠? 얘는 이제 EM 땡. 자, 기억 넘어갑시다. 자, 5번이 이제 우리 수업 이제 나가고 있는 지점이죠. 자, 그림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인데 요거는 공간 그래프 줬어요. 공간. 자, 변이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파동은 진행 속력이 일정하고 주기가 2초이다. t가 2초. 2초. 요렇단 얘기는 이거 혹시 진동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는 2분의 1이니까 0.5초. 0.5초란다. 헤르츠. 이 정도는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 물리량 문제,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t가 t0일 때 9m에서 파동의 변이가 마이너스 1m가 된다. 자, 마이너스 1m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상을 가진다는 얘기 아니야. 어디서? 9m에서. 9m에서 처음으로 저런 위상을 가진다면 지금 봤을 때 약간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려면은 못해도 어디 보자. 여기 있는 지점이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5주기가 지나야지 이런 그림을 가질 거 아니야. 이런 형태를. 근데 t가 2초라 했으니까 이 3초 후의 모습인 거지. 그지? 이렇게. 자, 6번 봅시다. 자, 이거 빠르게 그냥 설명할게요. 이게 쳤을 때 운동량 P랑 T 그래프잖아. 이게 의미가 뭐예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렇죠. 아니죠. 뭐야. 아, 자,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쳤던 거 가채점 결과 나왔다고 하네요. 내일 2학년 7반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FT 그래프면은 이 면적이 이제 운동량 크길 건데, 이거 충격량 운동량은 이거 써놓고 딱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요게 이미 이제 델타 P 아니에요, 이게. 4인데. 그럼 얘가 4면 T는 얼마야? 이게 델타 T가 얼마야? 델타 T가 0.2초잖아요. 테이프하면은 끝이잖아, 이거. 얼마예요? 4 나누기 0.10, 20인, 20뉴턴. 엄청 단순해, 다, 문제가. 자, 시험에는 이런 보호 문제가 또 중요하죠. 항상 준킬러 아니야, 준킬러. 근데 준킬러지만 그 중에서도 보호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가 많으니까요. 보호 모형이 항상 시험에 나온다. 기억해 두시고. 보자. 그러니까 보호랑 얘는 고체 모형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네. 자, 가에서 방출되는 광장계 에너지는 크다. 아니고요. 요거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아니죠, 그죠? B가 훨씬 크죠? 자, 나에서 원자띠가 띠에 있는 에너지는 모두 같다. 그렇지 않죠? 여기에 있는 전자, 여기 있는 원자, 여기 있는 원자, 여기 있는 원자 다 다르지, 그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에너지 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고체 이론에서 엄밀히 말하면 얘는 불연속인데 그나마 가장 정확한 표현은 거의 연속이다. 에너지 준의 거의 연속이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의 연속이란 말 자체가 연속이 사실 아니란 얘기죠. 문제 잘 읽으면서 판단하세요. 자, 그다음 잠깐만. 자, 가에서 A에서 방출되는 진동수는 나에서 반정되는 진동수보다 최소값에 같다. 자, 보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잖아, 최소값이. 요 간격이잖아. 이게 1.122V잖아. 일렉트론 볼트잖아. 그러면 A는 뭐냐면은 이 간격의 크기를 읽으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0.85 마이너스 1.51이잖아. 이 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면은 얼마예요, 이게? 이거 아이씨, 암산이 안 된다. 계산기 두드려 보자.
자, 0.66이네요. 0.66. 딱 절반이네요. 그죠? 절반 맞아요? 아무튼 디귿이 더 크다. 아, 작다. 예, 디귿만 맞다. 자, 요거 뭐 풀이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이 문제는 수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더라고. 8번 같은 문제는. 아, 이거 해설하지 말까? 8번? 그냥 넘어갈까? 이거 그냥 EAS 이거 등공 3번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거든. 여기에 한번 적용해보고 여기 관계에 한번 적용해보고 요렇게 하면은 A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두 번째 얘한테 적용할 때는 만약에 뭐 우리가 모르는 게 x니까 이제 3v 제곱 마이너스 4v 제곱 여기에다가 a 나오면은 a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x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이거 4번. 이거 9번도 운보잖아, 운보. 운보. 운보라는 건 뭐예요? 델타 p가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개의 총 운동량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개의 총 운동량은 변화가 없다. 개 총 운동량 변화가 없다는 거면 4p, 2p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우리가 이걸 플러스로 잡자. 오른쪽을 보통 관례상 플러스로 잡으니까. 그럼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면 이 개의 총 운동량은 2p잖아요. 그러니까 2p에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얘 부호를 모르겠는데 크기만 얘기했으니까 여기 부호를 알면은 이거 합했을 때 2p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고 B가 가진 운동량의 변화량과 왜 B가 가진 운동량의 변화 그러니까 I는 델타 P잖아요. 충격량은 델타 P잖아. 근데 두 물체가 충돌했으면은 충돌 시간 똑같을 거 아니야. 충돌 시간 똑같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 서로 공유하게 되는 충격량은 똑같을 거라고. 충격량이 똑같으면 충격량이 델타 P니까 델타 P도 같겠지. 그러니까 얘가 2P인데 마이너스 얘가 2P인데 뭐 그거는 결국 문제 상황 봐야 되겠네요. 아씨 해설하기 싫어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볼게요. 충돌하고 나서 얘가 원래 그 B를 마이너스 2P를 뭐냐게 MBV라고 하자. 뭐 마이너스 MBV라고 하자. 그러면은 얘가 충돌 후에 얘 3P가 됐으니까 3P는 그 우리가 생각해봐도 MB의 V 프라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V 프라임이 되면은 얘가 지금 V 프라임을 이렇게 놓을 수 있으면 얘를 정리를 해가지고 얘를 P를 뭐 2분의 1 MBV라고 하자.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 V는 2분의 3 V가 나오겠네요. V 프라임은. 요렇게 하면은 뭐 기억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고 니은번이 혹시나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하는 친구가 있을 건데 근데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했던 얘기야. 충돌 후에 물체가 더 빨라질 수 있냐? 충돌 후에 물체가 더 빨라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충돌 후에 방향이 같은데 물체가 더 빨라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면은 가능한데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체가 이렇게 가. A가 VA가 이렇게 가고 있고 VB가 이렇게 가고 있어. 가고 있다가 얘가 서로 점점 이 거리가 가까워서 꽝 했어. 꽝 하고 나서 VA가 더 커질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가능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보존을 위배한 거야. 왜냐하면 충돌을 했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충격력을 이쪽 방향,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음의 일이야. 음의 일을 받았으면 운동 에너지가 낮아져야 돼. 근데 V가 증가했다? 에너지 보존
위배죠. 에너지가 없던 에너지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고 더 빨라진다 하더라도 또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돌 후에 뒤 충돌 박은 놈이 더 빠르면 다시 박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이 2분의 3부위가 됐다는 거는 속도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건데 커졌는데 방향이 같다? 그럴 순 없죠.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안 되는 거지. 근데 니은이 니은을 사실 그 여러분들 풀어봤던 수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한 격이 없어서 낯설어서 좀 니은 보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니은은 그냥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억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아까 방금 니은 보기를 해설하면서 이 충돌하고 나서 B가 다시 충돌하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마이너스 보인데 얘 플러스 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총 개의 운동량은 원래 2P였잖아요. 얘도 2P가 돼야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P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크기만 적게 되니까 3P가 아니라 P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 틀려서 이거 반대다 맞는 설명이지. 그래서 기억 니은. 자, 요거 반도체 이거 우리 이 PN 접합에서의 바이어스 전압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냥 양극에다가 플러스에다가 이제 긴 쪽이 플러스인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플러스에 연결되면은 이제 순방향 그리고 그게 반대가 되면 역방향 우리 그렇게만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되는 거지. 불이 켜졌다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니까 얘 순방향이고 얘는 역방향이고 그지? 자, 기억하고 그래서 니은 이제 같은 말이고 디귿은 그렇지. 이게 공피증이 있고 P가 N이 있으면 양공은 이쪽으로 가고 전자는 이쪽으로 가는 형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전류가 흐를 수 없다. 자, 11번. 자, 11번 같은 문제 이제 어떻게 11번 같은 문제 이제 선생님이 먼저 고백을 하자면은 나도 교사지만 실수를 해. 실수를 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여주지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11번이 정답이 4번이거든? 4번이거든? 11번이 정답이 4번이야, 얘들아. 근데 내가 처음 문제 풀 때 디귿과 니은이 틀리고 디귿만 맞는 줄 알았어, 디귿만. 근데 보기에 디귿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풀었구나. 하고 다시 보니까 니은이 맞더라고. 그래서 정답을 골랐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 연습할 때는 우리 냉정해야 돼. 그럴 때는 우리 틀린 거야. 근데 교사인 나도 실수를 하잖아. 여러분들도 실수를 하겠죠.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뭐 문제 한번 봅시다. 예. 자, 그림과 같이 매질 A와 B 경계면의 입사각과 45도로 입사한 단색강이 전반사여 매질의 경계면에 굴절한다. 자, 봐봐. 어, 먼저 선생님 이거는 최근 진도 나갔던 거니까 이제 물론 1학기 친구들은 좀 기억이 가물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2학기 친구들은 이제 막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 볼 때 뭐부터 보라 그랬어? 각도부터 보라 했어. 각도가 큰 쪽이 빠르다. 큰 쪽이 빠르다. 그런데 각도가 큰 쪽이 굴절률은 더 이제 작다. 이렇게 역으로 그거는 생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NA가 있어. 그리고 NB가 있어. 그리고 NC가 있어. 자, 그런데 얘는 전반사가 됐단 말이야. 전반사? 이런 걸 전반사라 그래요. 다 반사된 거. 나 아직 생각해 보니까 2학기 애들 전반사도 안 배웠네. 근데 전반사가 됐다는 거는 그 전반사 조건을 물어보는 거지. 전반사가 되려면은 무조건 매질이 굴절률이 큰 것에서 큰 것에서 작은 곳으로 진행할 때 가능해요.
이게 굴절 전반사 조건 첫 번째고,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진행해야 된다.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임계각을 입사각이 커야 돼.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걸 전반사 조건이라고 하는데, 뭐 1학기 친구들은 한 번 더 되뇌면 좋을 것 같고, 2학기 친구들은 다음 수업 때 배우면 돼요. 알죠? 자, 그래서 일단 전반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곳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MA가 MB보다 굴절률은 더 큽니다. 자, 그리고 봐봐. 그 NC랑 요거 가는데 먼저 선생님이 이거 왜 니은 왜 틀렸는지 왜 틀리게 생각했는지를 먼저 설명해주면 선생님이 나도 종종 실수를 하는 게 봐봐. 이거 입사각과 굴절각을 읽는 거는 뭘 기준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법선 기준으로 읽는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 처음 볼 때, 요거 45도. 세타. 근데 45도가 세타보다 커. 그러면은 빛의 속도는 여기 더 크고, 빛의 속도 느리니까, C가, NC가 NA보다 굴절률은 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보기에 내가 고른 정답이 없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 풀었구나. 뭐 그래가 다시 보니까 아이고 잘못 봤더라고. 요게 이제 45도인 거고. 그리고 굴절률이 여기가 더 크죠. 45도보다 세타가 더 커. 그렇다는 얘기는 NA랑 NC랑 비교하면은 아이고 뭔 말이야. NA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지? 요렇게 판단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정답 봅시다. 임계각이 45도 건데 인계각이 더 크면 안 되지. 왜? 입사각이 더 커야 되니까. 그게 기억 아니고. 단색강 속력은 A에서보다 C에서 작다. 그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 굴절율이 이게 크다는 얘기는 세타가 더 크잖아요. 세타가 더 크니까 C에서 더 빠른 거지. 그러니까 작다가 맞는 얘기. 자, 그리고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다. 선생님, NA가 NB보다 크고, 그럼 NA가 NC보다 큰데, 그러면 이거 NB랑 NA는 어떻게 절대적인 비교를 하죠?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할 수 있습니다. NA가 NB로 갈 땐 전반사가 됐잖아요. 전반사. 그 NA가 AC로 갈 때는 얘가 굴절률이 NA가 더 크니까는 일단 전반사 조건은 됐는데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임계각이 그 NB가 가지는 임계각보다 NC가 가지는 임계각이 더 이제 더 큰 거지. 그리고 굴절률은 NC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B가 C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4번 고르면 돼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소한 거야. 그러니까 법선으로부터 입사각 이제 굴절각이 있는다는 거 선생님도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래. 시험이라는 게 이게 짧은 시간에 이제 풀어야 되잖아.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막 천천히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하니까 파파파파박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작은 실수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어, 내가 풀었던 보기가 여기 없어져가지고 안 틀렸지. 근데 이제 어, 여- 우리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합시다. 여튼 넘어가고요.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자, 문제 여러분들 이거 문제 풀었으면 이거 봤을 테니까 한번 보자. 일단은 A가 더 빨라. A가 더 빠르다는 거는 관찰자에서 관성계에서 A 시간이 B보다 느리게 간다. 맞는 얘기죠? A가 더 빠르니까. 자, 고유 길이는 같다. 처음에 두 사람의 길이가 같대요. 근데 길이 수축은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길이 수축이 A도 일어났고 B도 일어났겠지만, A가 더 빠르니까 길이 수축의 그 정도가 더 많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더 많이 일어났는데 길이가 같다? 그럼 A는 애초에 더 길었던 거죠. 그죠? 니은도 맞는 설명이고. 자, B의 관성계에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B가 정지해 있다라고 보고 요 녀석들이 0.6C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광원에서 반짝 여기서 한 지점에 있고 얘는 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P점의 위치가 수정되는 거지. 근데 광원의 위치는 빛이 나간 지점은 여기였어요. 얘는 좀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P에 그래서 먼저 도달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8번 아직 간섭 우리 안 배웠는데 간섭 안 배웠는데 우리 1학기 애들 자, 중첩되어서 진폭 그리고 상세 진폭이 커지면은 보강 정확하게는 진폭이 2배가 되면은 보강 간섭이라 그러고요. 진폭이 없어지면은 상세라 부릅니다. 그리고 위상은 반대가 돼야 되죠. 파도와 서로 반대 위상. 그래서 4번. 그리고 14번 문제 우리 빗면에서 물체 운동 해석하는 거 한번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타인데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얘를 질량이 m이면 이거에 받는 거는 이제 받는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다.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빗면에서 받는 힘은 자 해석해 보자면은 F 요거 장력 받고 mg T 근데 얘가 평형 상황이니까 이게 mg일 거고 그러면은 얘가 mg니까 얘도 mg인데 얘는 F잖아. 그럼 F는 그 F의 크기 자체도 mg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4mg 사인 세타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사인 세타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에 경사에 대한 어떤 세타 값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mg 사인 세타인데 f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야. 그럼 얘는 4분의 1 mg인 거지. 그리고 여기 t 있을 거고 요 4mg 요 t 그러면은 운방을 세워보면 자 운방 한번 세워봅시다. 1번 운방 4mg 마이너스 t는 4ma 자 2번 운방 얘에 대해서 t 마이너스 4분의 1 mg는 ma다. 연립 하면은 어떻게 돼요? 4mg 마이너스 ma 더하기 4분의 1 mg는 하면은 4ma 넘어가서 5ma 4분의 15mg는 5ma가 나오네요. 그죠? 3 하면은 a는 4분의 3 g가 나온다. 그래서 1번 네, 학교에 종이 치고 있습니다. 자, 전류의 자기작용이죠, 그죠? 자, 자기장 무한도선. 자, 요런 형태인데, I는 우리가 앙페르 법칙 써보면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IQ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나오는 녀석 만들겠지, 그지? 서로 이제 방향이 다르니까 상쇄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어들겠죠. 방향이 작으니까 서로. 줄어드는 녀석이 두 녀석이 있어. 세 녀석이 있구나. 세 녀석이 있는데, 이 거리가 여기가 2D야. 여긴 D야. 그러면 적어도 IQ는 2I0가 됐을 때 그 0이 될 거 아니에요. 2I인데 0이 되는 녀석은 4번 아니면 3번이야. 자, 그리고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4I가 될 때 이제 B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I가 될 때 B가 될 거 아니야. 그거 고르면 이제 4번밖에 없는 거죠. 자, 16번. 바로 그냥 안 읽고 이거 읽을게요. 당연히 전자기 유도 현상이지. 자기선속 맞는 얘기고요. 자, 당연히 빠를수록 세기가 커지겠지. 자, 기억, 니은. 자, 16번 넘어갑시다. 전부 주는 문제였고요. 야, 이씨, 14번, 선생님이 14번에 틀렸어. 야, 이씨, 니들 감독하면서 선생님도 문제 같이 풀었는데, 물론 선생님은 30분 다 쓰지 않았습니다. 20분 만에 했어요. 20분 써서 다 풀긴 했는데, 근데 20분
아니야, 내가 다 풀었을 때 오늘 4시 30분이었으니까, 어, 그 20분도 다 안 썼어. 한 18분 쓴 거야. 18분에 다 풀었어. 근데, 이 7번이 17번이 틀렸더라고. 근데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17번을 이게, 그냥 풀이 자체를 잘못해서 틀린 건 아니야. 네, 볼게요. 그러니까 봐봐. 자, 지금 이 상자성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잖아, 그지? 자, 솔레노이드에서 꺼낸 A를 수평면에서 안에 C를 가까이 있는 자기력이 작용했대. 그러니까 자기력이 작용했다는 것 자체는 자기력이 유지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 이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반자성체에 이제 자기장에 놓였다가 꺼냈는데 자기장이 유지된 얘는 강자성밖에 없잖아요. 그 얘가 강이야. 근데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생겨냈대. 그러니까 C라는 녀석도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방향으로 유도됐으니까는 당기는 힘이 작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상이야. 그러면은 남은 거 얘 반밖에 없잖아, 반. 그러면은 B를 여기다가 넣어놨을 때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자기력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B와 C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아닌 거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 기역은 맞는 얘기고, 니은은 이제 B는 반자성체죠, 그죠? 예, 틀렸고, 디귿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1번만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슬픈 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풀 때, 보이니 얘들아? 보이니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A를 강자성체라 했어. C를 상자성체라 했어. B를 반자성체로 찾았어. 근데 정답은 니은 보기 보면은 맞다고 이렇게 친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선생님이 헷가닥 한 거야. 그러니까 B를 C로 착각해가지고 맞게 풀어놓고 이상한 답 체크를 하는 거지. 그냥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채점할 때 보니까는 답 이상한 거 찍었더라고. 하여튼 그렇다. 넘어가자. 자,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8번 문제는 그래도 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어요. 솔직히 이때까지 설명한 거 그닥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었어. 내가 굳이 이거 왜 해설하고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18번은 좀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제 한번 보자. 그림 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 안에 동일한 이상기체 ABC가 단열된 피스톤과 열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 같은 부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피스톤은 정지해 있다. 그림란은 가에서 B에 열을 서서히 가했더니 B의 부피가 증가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봐봐. 이거 지금 얘는 단열 피스톤이야. 단열이야. 그 열이 들어왔어. 그럼 열이 이 단열벽이니까 여기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A는 외부로부터 열 공급이 없다, 그죠? 그럼 얘는 단열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도 단열 압축이지. 압축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고정된 금속화는 얘는 열 전달이 잘 된대.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들어가. 열이 들어가. 이제 열이 들어가면은 얘는 열은 들어오는데 고정이야. 부피 변화가 없어. 그럼 얘는 등적이지, 그지? 등적 과정. 등적 과정. 그 가운데 B를 봅시다. 그러니까 열은 외부에서 열이 이렇게 들어오는 오는데 부피가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조건 잘 보라 그랬죠, 선생님이. 열을 서서히 가했다. 서서히 가했다. 이게 열교환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열교환이 천천히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등압인 경우가 많거든요. 등압인 경우.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얘를 근데 등압으로 볼 수가 없어. 등압인가? A를 보자. A는 단열 과정이잖아. 이게 외부에 열 공급이 없는데 압축하면은 여기에 있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B는 열 공급이 천천히 된다는 얘기는 이 피스톤이 좌우가 압력 평형을 이루면서 아주 천천히 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만약 여기가 구멍이 뚫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없어가지고 외부랑 연결돼 있어.
그러면은 대기압하고 똑같은 평형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니까 걔는 등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여기는 A 쪽은 압력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도 그렇다는 얘기는 A와 B가 서로 압력을 평형을 이루면서 서서히 이렇게 밀고 있다는 얘기니까 B 역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등압이 아닌 거지. 보면은 등온이냐?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푼다면은 할 수 있는 게 이런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은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전체 이 전체의 어떤 이제 에너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왜냐면 이 전체로 보면은 요거 전체의 부피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 델타 V가 없는 거잖아. 델타 V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어떤 등적으로 가정해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게 오로지 이제 압력만 커진 거니까 내부 에너지만 증가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정도밖에는 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게 모르겠네. 하여튼 A는 얘는 이제 단열 압축 상황이고 얘는 등적이고 얘는 미스터리다.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얘의 압력은 A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압력이 PA와 PB가 같다. 어, 시간에 따라 같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기억 한번 봅시다. A의 온도는 증가한다. 뭐 압축 상황 온도 증가하겠죠, 그죠? 단열 압축이니까. C의 압력은 증가한다. 압력은 증가하지. 다만 부피 변화는 없어요.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와 한 일과 같다. 이거는 뭐예요? 연력학 1법칙이지, 그지? 연력학 1법칙 1 더하기 델타 U인데 Q가 없어. 그러면은 델타 U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B의 내부 공기는 이만큼 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과 같다. 맞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맞는 얘기.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줄어든 이제 부피와 B 입장에서 줄어든 부피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와 B는 압력이 동일하니까. A, B는 압력이 같으니까. 1은 또 P 델타 V잖아요. 압력이 같은데 델타 V는 같다. 그러면 이제 칸일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18번이 좀 그나마 논의할 점이 있는데 문제는 2학기 친구들에게는 18번은 연력학이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1학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한 거라고 봐야겠네. 19번 문제. 19번 문제. 지난번 9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9월 문제 잘 봤으면 이 문제 이렇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9월 문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9월 문제는 연습하긴 좋은 문제였어요. 연습하긴 진짜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19번 같은 문제를 선생님 푸는 좋은 자세는 이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검증해 가면서 불가능한 것들을 소거해 가는 방향으로 푸는 게 아마 가장 좋은 풀이법이라고 선생님 생각하는데 이제 지난 9월 문제는 가정이 두 개가 나왔나?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변수가 좀 여러 개여서 뭔가 확 믿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요번에 19번 문제는 비교적 되게 깔끔해. 하여튼 연습하기는 9월 문제도 좋아. 여러분 연습하기 위한 문제 자체 퀄리티는 9월을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실전성을 가진 건 19번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19번 문제. 하여튼 봅시다. 자, 이런 고정된 상황에서 그 선생님이 그때 테크닉 하나 알려줬잖아. 얘가 힘을 이쪽으로 받아. 그럼 만약에 얘를 하나의 전화로 묶자. 여기에 가상의 전화가 있어요. 그 가상의 전화 AB라고 하자. 그러면은 그때 얘기를 했듯이 어차피 이 모든 세계를 이렇게 작게 보면 아이씨 작게 안 되네. 엄청 뭐 줌아웃이 안 되네요. 하여튼 작게 보면은 한 점일 텐데 한 점에서 서로가 작용하는 힘은 결국에는 합력이 제로일 거 아니냐라는 논리야. 그러니까 얘가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합쳐 놓으면 얘도
F라는 힘이 안쪽으로 작용해야 이 세 입자들이 한 점에서 합쳐졌을 때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런 논리를 적용해 본다면 서로 인력이 작용하려면 얘가 플러스 전하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QA와 QB를 합했을 때는 합한 것은 0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가능한 게 뭐가 가능하겠어요? QAB가 합했을 때 0보다 작으려면 정말 QA와 QB를 합했을 때 얘가 0보다 작으려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쪽이 더 큰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적용해 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적용했을 때 A가 B에 대해서는 첨력을 작용할 거고 FAB. 근데 C가 B에 대해서도 인력을 작용하니까 C가 B에 대해서 이거가 합력이 제로일 순 없어요. 이게 전기력 0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일단 물 건너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워서 가설 검증을 해가면서 접근해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안 돼. 그러면은 풀마 가능한가 보자. 풀마. 그럼 얘네들이는 서로 인력 작용할 거야. FAB. 그러면은 얘는 서로 뭐예요? 얘도 인력 작용하니까 얘 가능해. 얘는 가능해. 얘는 가능해. 그러면은 맞불 한번 보자. 근데 물론 다 해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되는 거 나오면은 그 논리로 쭉 가면 되는데 이거 풀 해설하는 거니까 맞불 해보자. 맞불 인용하면 얘 또 청력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거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합해서 제로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AB와 FAC는 CB네, CB. FCB는 같다. 크기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위치를 바꿨어.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야. 근데 여기는 거리가 똑같잖아. 거리가 D로 똑같으니까 얘도 D로 똑같대. 그러면은 얘는 또 인력이 작용할 건데 FAB는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거리 같으니까. 거리 갖고 전화 크기 변화 없고. 그리고 C 봅시다. C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얘도 변함이 없네요. 얘도 변함이 없어. 얘가 F, C, B 이렇게 작용한다 치면은 둘이 크기가 같은데 4F야, 4F. 그럼 얘는 2F란 얘기겠지. 각각 서로 2F, 2F니까. AB가 2F야. CB 2F야. 그럼 문제에서 최종으로 물은 건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물어봤거든? 그러면은 자, C가 B를 당기는 게 EF면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 또 EF를 하나 받고 있을 거 아니야. 얘 정체는 F, BC겠지. B가 C를 당기는 거. EF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 이걸 알아야 돼. 색깔 바꿔서. 이거를 알고 싶은 거지. AC는 그럼 얼마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기 힌트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FAC가 있는데 FAC가 청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청력. 그리고 BC가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BC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게 BC인데 BC는 EF야. 그러면은 요거는 F란 얘기죠. 여기 작용하는 게 F, BC인데 얘는 EF야. 이거는 어디서 할 수 있냐?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AC일 때 거리가 D, 2D, 3D잖아요. 3D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제 얘는 이제 9D 제곱에 이제 그 비례하는 거지. 그렇단 얘기는 이 AC 프라임은 거리가 D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D에서 D로 됐으면은 제곱으로 커지니까 얘는 사실 9F인 거나 똑같은 거지. 9F. 그래서 9F에서 2F 빼면 얼마가 남아요?
7F가 되겠지, 그지? 요 문제가 조금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 9월 달 문제랑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테마가 시험에 나와요. 어, 이런 테마 한번 제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탁 해놓으면 틀릴 일이 없지. 자, 20번 문제. 지난번에도 용수철하고 여계보 상황이었어요. 이, 이제 이거 40분까지밖에 촬영이 안 되는데 빨리 끝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 봅시다. 이게 문제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원래 길이. 그러니까 원래 길이라는 건 뭐예요? 네이처 오브 랭스야. 네이처 오브 랭스가 에서 늘어나서 ED가 됐대. 그러니까 얘는 원래 자연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L에다가 뭔가 늘어났어. X만큼 늘어났는데 그게 결과가 ED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 나는 가에서의 9배래. 가에서의 9배래. 그러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9배란 얘기는 얘랑 x 차이가 3배 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L에서 마이너스 한 3x 한 개 D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연립하면 되지, 그지? 그죠, 그죠? 그러면 어, L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L에 대해서 2D-X가 뭐 D 플러스 3X라고 이렇게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D는 얼마야? D 4X, X는 4분의 1D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레이처 오브 엑스 L은 얼마란 얘기야? L 더하기 4분의 1D는 잠깐만 다시 두 수 없이 하니까 좀 꼬이잖아. L이 2D-X인데 X가 4분의 1D야. 그러면은 4분의 7D가 되네요. 그렇죠? 4분의 7D.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길이를 알았으면은 운보를 한번 적용해 보자. 운보란다. 역외보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역외보. 이게 1번 과정. 자, 그러면은 2번 과정. 애보, 에너지 보존, 역외보. 역외보 적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델타 E가 제로다. 이걸로 이제 접근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첫 장면과 나중 장면 비교로 갈게요. 첫 장면, 나중 장면. 첫 장면은 이게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mg, ed 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탄성 포텐셜 스프링이 약자여서 이렇게 적을게요. 이만큼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 없어. 정지 상태니까. 두 번째 상황도 그 위치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d만큼 갖고 있는데 얘는 9배래. 그러니까 얘는 9es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최종은 뭐냐면 그 나중에 자연의 길이 원래 길이가 됐을 때잖아. 근데 자연의 길이가 4분의 7d야. 그러니까 얘는 mg 4분의 7d 더하기 근데 탄성 포텐셜 없고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요것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것만 물어보면은 되는 건데 요거 먼저 여기에서 연립을 하면 그 스프링이 가진 에너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얼마가 나오냐면 실행 암산이 안 되네. mgd 넘어가서 8분의 1 mgd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거를 보자. 이게 ES가 8분의 1 mgd니까 얘는 8분의 9 mgd에 4분의 7
mgd 더하기 2k 넘기자. 넘기면 얼마예요? 8분의 얼마야? 아씨 계산이 안 돼. 암산이 갑자기 머리가 띵해졌어. 마이너스 8분의 14. 어?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나오면은 이상하잖아. 어딘가 계산 틀렸다. 어디지? mgd 8분의 1 mgd. 그리고 여기다가 8분의 9. 아, 찾았다. 자, 요거죠. 계산 여기서 틀렸죠. 얘가 8분의 8이고 8분의 9면은 8분의 17이네. 8분의 17 mgd가 mg 4분의 7 기가 나오죠. 2k 넘기면은 어 얼마야? 넘기면은 7, 14, 3, 8분의 3 mgd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정답이지, 그지? 8분의 4 mgd. 이렇게 해서 그 20번 문제도 해설을 했는데 그 이번 또 기말고사에서 해서 역학 파트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안 보는 녀석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1학기 때 들었던 녀석들 보고 공부하라는 뭐 의미에서 또 남기기도 하지만 이 사실 형태 자체는 9월 모고랑 동일한 것 같아요. 이 용수철의 특징, 자연의 길이, 평형점 요런 개념들 중요하게 전달했었으니까 여튼 그 이번 시험에서 잘 쳤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못 쳤으면 같이 이제 뭐 좀 데미지를 입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러하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꺼가 안녕.